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EXP 월드 홀딩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요, 그 잘 준비된 발표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그 직후에 이어진 애널리스트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입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업의 진짜 속내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은 보통 이런 날카로운 문답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경영진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그걸 통해서 그들의 핵심 전략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들을 어떻게 따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인 AI를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속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 키워드가 딱 잡히네요. 네, 특히 플랫폼, 에이전트에게 주는 가치, 그리고 AI 활용,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이 실마리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플랫폼 비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CEO 글렌 샘퍼드가 미래 부동산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비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이 뭐랄까 굉장히 단호했어요. 맞아요. 아주 단호했죠. 단순히 그냥 사무실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앞으로 부동산 산업 전체가 소수의 거대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거라고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어떤 거죠? 레오 페레아 CEO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앱스토어의 수많은 앱 중 하나가 아니라 에이전트들이 자신만의 앱을 만들 수 있는 iOS가 되고 싶다. 와, iOS가 되겠다. 네, 이 말을 들으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 이름으로 장사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당신 사업을 우리가 밀어줄게요. 우리는 아주 든든한 운영체제, OS가 되어줄 테니 마음껏 당신의 브랜드를 펼치세요. 하는 거죠. 회사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약간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어떤 점에서요? 에이전트 개개인의 브랜드를 그렇게 막 키워주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실력 있는 에이전트들이 내가 굳이 EXP라는 플랫폼에 계속 있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을 어떻게 유지하려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분석에서 나옵니다. 그들도 시장 전체를 독식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과거에 리맥스나 켈러 윌리엄스 같은 정말 공룡 같은 기업들도요. 전성기 때조차 전체 에이전트의 10%에서 15%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다는 데이터를 딱 제시합니다. 그렇군요. 즉, 이 시장은 한 명이 다 먹는 그런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우리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네요. 바로 그거죠. EXP의 목표는 시장 전체가 아니라 기업가형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특정 그룹입니다. 기업가형 에이전트요? 네, 자기 사업을 정말 키우고 싶어하는 야심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최적화된 도구, 수익 모델, 그리고 환경을 제공해서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가치를 딱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탈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아주 강력한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목표를 기업가형 에이전트로 좁혔다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까다로운 고객 아닌가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라 웬만한 제안에는 눈도 깜짝 안 할 텐데 맞아요. 도대체 뭘 주길래 업계 최고수들이 EXP로 몰려드는 걸까요? 그 비밀을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웬디 포사이트가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압도적인 기술과 도구예요. 기술과 도구요. 예를 들면 마케팅 자료를 몇 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칸바라든지 고객 관리를 도와주는 레버니어스 같은 최신 툴들을 그냥 다 제공해버리는 거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사업의 날개를 다는 셈이고요. 근데 기술 지원은 요즘 다른 곳들도 많이 하지 않나요? 물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핵심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교육, 코칭, 그리고 끈끈한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요? 가상오피스 기반 회사인데 네, 사실 가상오피스라고 하면 혼자 일하는 약간 외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EXP 유니버시티라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또 베테랑하고 신입을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매년 수만 명이 모이는 EXPcon이라는 거대한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그런 어떤 오프라인 회사보다 강력한 소속감과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떤 데이터죠? EXP 소속 에이전트가 전체 시장의 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4%. 그런데 업계 최상위 그룹, 소위 말하는 메가팀 그룹에서는 점유율이 무려 28%에 달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28%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와, 그 숫자는 정말 다시 짚어볼 만한데요. 전체 시장에선 4%밖에 안 되는 회사가 업계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에이스들만 모아놓은 그룹에선 넷 중 하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가 좋아요 수준을 넘어선 뭔가 근본적인 끌어당김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맞습니다. 심지어 상위 250개 팀의 매출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서 회사 전체 성장률보다도 높았어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분명해요. 네. 그 자석 같은 역할의 핵심은 바로 직접적인 재정적 이점입니다. 재정적 이점이요? 네. 예를 들어 패스트캡이라는 내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통 팀 리더가 신입 에이전트를 교육하려면 외부 코칭 회사에 수만 달러를 써야 하거든요. 비용이 꽤 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절약된 돈은 그대로 팀의 순이익이 되죠. 이런 식으로 팀 리더의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으로 플러스를 딱 찍어주니까 최고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정말 영리하네요. 그런데 이 성공 모델이 미국이 아닌 완전히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가진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네덜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곳에 새로 진출했던데 그곳 상황은 전혀 다를 텐데요.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왔고요. 국제부문 책임자인 펠릭스 브라보의 답변이 아주 명쾌했습니다. 한마디로 맞춤형 파괴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요. 맞춤형 파괴 전략이요? 네. 예를 들어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는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회사에 소속돼서 고정급을 받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직장인 같은 고용 모델이 시장의 표준이에요. 아, 그럼 독립적으로 사업하는 모델이 아니군요. 그렇죠. 바로 그 시장에 EXP가 들어가서 왜 월급만 받으세요? 당신이 일한 만큼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라면서 완전히 다른 수익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와, 기존 에이전트들한테는 정말 충격이겠는데요? 엄청난 충격이자 기회로 다가오는 거죠. 루마니아는 또 다르다고요? 네, 루마니아는 전통적인 프랜차이즈 모델이 강해서 보통 회사랑 에이전트가 수수료를 50대 50으로 나누는 게 관행입니다. 반반이네요. 그렇죠. EXP는 여기에 들어가서 더 나은 수수료율은 물론이고 업계 최초로 수익 공유, 즉 랩쇼와 주식 보상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식 보상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더 버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에이전트에게 당신도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시하는 거죠. 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려면 비용 관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마침 이번 분기에 일반 관리비 G&A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훨씬 많이 줄었던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재무 책임자인 제시 힐이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번 분기의 비용 감소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 뉴 베이스가 될 거라고요. 새로운 기준이요? 네, 이건 몇 분기 전부터 꾸준히 투자해온 AI와 자동화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아껴주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AI가 비용을 비료중되었는데 혹시 눈에 보이는 수치로도 증명이 되나요? 네,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부동산 거래 한 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내부 비용이요. 지난 2분기에는 621달러였는데 621달러. 이번 3분기에는 52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한 분기 만에 100달러 가까이 줄었네요. 그렇죠. 이 숫자를 보면 AI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죠. 진짜로 돈을 아껴주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와, 결국 모든 이야기의 끝이 AI로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플랫폼 비전, 에이전트 지원, 글로벌 확장, 비용 절감까지.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 AI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 도대체 AI를 어떻게 쓰고 있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마침 청중 질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요. 글렌 샌포드와 펠릭스 브라보의 답변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예상대로 백오피스 효율화입니다. 도크A 같은 도구를 써서 수많은 계약 서류들을 검토하고 분류하는 아주 지루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거죠. 그걸로 인적 오류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죠. 그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활용법인데 좀 더 놀라운 건 없었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신규 플랫폼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개발하는 것. 빠르게 개발한다고요? 네. CEO인 글렌 샌포드가 직접 코딩 한 줄 없이 AI를 활용해서 불과 몇 주 만에 EXP 커넥트 허브라는 사내 소셜 협업 툴을 만들어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CEO가 직접요? 코딩도 없이요? 네, 저도 그 대목에서 귀를 심했습니다. 보통 이런 툴을 만들려면 외부 소프트웨어, SaaS를 쓰거나 개발팀을 막 갈아 넣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과 돈이 엄청 들죠. 그런데 기존 방식보다 10배 빠르고 10분의 1 비용으로 뚝딱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와, 이건 회사의 민첩성 자체가 다른 차원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필요하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 쓴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활용법은 뭔가요? 글로벌 에이전트에게 맞춤형 도구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전 세계 8만 명이 넘는 모든 에이전트에게 개인화된 웹사이트 그리고 고객들이 집을 검색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포털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공합니다. 모든 에이전트에게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도구들이 서로 완벽하게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는 거죠. 에이전트 한 명 한 명이 마치 작은 기술 기업처럼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자체를 깔아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EXP에게 AI는 단순한 유행어나 비용 절감 도구가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개발 속도를 높여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또 전 세계 에이전트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핵심 성장 엔진 그 자체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EXP는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이 오래된 산업을 기술 플랫폼 비즈니스로 완전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가용 에이전트라는 명확한 타겟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기술적 가치를 주면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심장부에는 AI를 통한 압도적인 운영 효율성과 혁신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네요. 네, 어떤 건가요? EXP는 한편으로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거대한 글로벌 기술 기업이 되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에이전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확장과 개인 중심의 가치, 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숙제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매력도 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논의된 AI 활용은 주로 운영 효율성이나 플랫폼 개발 같은 약간 내부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AI 기술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직접 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거나 심지어 에이전트와 고객 사이에 신뢰를 쌓는 관계 형성 과정을 일부러 자동화하는 데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부동산 산업에 어떤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윤리적 질문에 답해야 할까요?